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우후, 뭐냐, 160, 30. 또 시작. 이번에는 또 중국의 지명이 나오는 163수. 대해 파도, 흩어진 물, 큰 바다에 흩어진 물이 뭐더라? 백랑 흔천, 백랑 흔천, 옥선, 옥산도라, 이번엔 철강성에 나오네요. 철강성도 유명하죠. 철강도의 푸른 조수, 철강도의 푸른 조수. 또 여긴 누가 나와? 오자서의 충원인들. 이번에는 또 이제 역사 이야기까지 들먹거리고 있죠. 역사 이야기. 원수수. 또 요거는 또 오자서는 이거 사람 이름이죠. 오자서, 초나라 사람. 이름은 원. 아버지 왕이 초나라 평왕에게 비살되자 오나라를 도와 초나라를 쳐서 원수를 갚았다 한다 라고 하는 중국에 있는 역사적 인물이 되겠어요. 그래서 푸른 호수가 이제 철강성의 푸른 호수가 오자서의 충원인 듯. 다음은 제 163편으로 중국의 철강과 중국 천추시대의 정치가로 소문난 정치가로 유명한 오자서의 충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정말 중국의 역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식자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자가 아들 자자를 놈자자를 써야 되는데 글자 자자로 썼네요. 식자, 그러니까 놈자자를 써야 돼. 이러한 시 사이에서 끼어들어 이 시 전체의 정체성을 찾는데 엄청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중국 지명들이더라, 이런 얘기죠. 중국 지명이 왜 이렇게 자꾸 나와? 혹시 그 옛날에는 이러한 그 가사를 쓰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런 걸 넣어줘야지 되는 형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왜 이런 게 갑자기 튀어나와? 어쨌든 anyway, 뭐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이거는 경어선사께 아니라는 증거인 거죠. 예. 경어선사께 절대로 아니더라. 그냥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죠. 이번에는 168수. 그래서 여기도 남포. 끝났나 보다. 남포 수군, 남포 지역에 또 그 구름과 함께 찬다는 얘기죠. 개창하니, 남포에 구름이 자고 개창하니 창문이 열리니 주강석이 청량하다. 가을이네. 천리 안목. 뭐 하는데 저렇게 할까? 천리 안목 호호하니. 이번엔 또 뭐가 나와요? 동정호가 나오는구만. 동정호. 그죠? 동정 파활. 동정호의 물결치는 파도가 활발한데 그 동정호의 파도가 너무나 물결이 세서 파도가 어디까지 가더라? 700리까지 가더라, 이런 얘기. 뻥! 마지막으로 167편에
저는 남포 역시 중국의 복건성, 포성현, 남문밖에 지명 이름이고 동정을 노래하는 것으로 아까 동정은 있었죠. 중국 여정의 기록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이러한 금강산 유정가의 작품은 결코 경어의 진작이 될 수 없으며 유작이 틀림없는 것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죠. 근데 이거 옛날 형식으로 이렇게 쓴 건지 아니면은 진짜 갔다 온 건지 나도 몰라. 알고 싶지 않아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금강산 유상가는 중국 지문과 혼동에 대한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작품을 합본하는 과정에서 빚어낸 커다란 실수로 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중간에 이게 끼어들어요. 경어의 유작임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마지막 금강산 유상가의 이동 경로에 따른 거 경어선사 것이 아니다라는 증거는 뭐 한마디로 말하는 유상가는 남쪽이고 경어선사는 북쪽이라 안변 서강사의 공식 행사를 마지막으로 북방으로 이류중행의 길을 떠나고 있었다. 여기서도 뭐 전봉준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니까 어쩔 수 없이 이류중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남행을 하지 않고 오로지 북으로 떠난 것이다. 경어가 북경을 감행하여 잠적한 후에 기록상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안변이 아니야. 원산바닥이랬죠. 원산 시내로 기록하고 있는데 김태읍의 인간 경어 평전 글을 내용을 살펴보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나오니까 해야지 뭐. 대사는 그와 같이 구척 장신의 비승비속의 풍채를 꾸며가지고 다니다가 어떤 때는 맨발로 원산 등지를 경과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대사는 하도 발이 커서 또 가로 열기도 김태우 선생님이 써놓은 거예요. 대사는 하도 발이 커서 시장에는 집신으로는 맞는 것이 없는 거로 집신만인 자신이 사막을 신고 다녔는데 이처 삼지를 못하고 떨어졌을 때는 발을 벗고 다녔다 가로 닫고 이때에 소위 복도의 이름을 듣던 토비병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거로 그것을 진압하기 위하여 수비대가 군데군데 있었는데 이 수비대라고 하는 놈들이 전부 다 일본 놈들이야. 일본 헌병들. 대사는 어떤 수비대 병참을 지나다가 그들에게 발견되어 주의 인물로 보이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게 지금 김태읍이 쓴 글에서 원산에서 나타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원산이면 북쪽이죠. 얘는 남쪽이고. 경어의 행로는 구척 장신의 비승비속의 풍채를 꾸며가지고 다니다가 어느 때는 맨발로 저벅저벅 원산의 백주대로를 할부했죠. 여벌이 없으면 맨발인 채로 끝없는 여행을 하기도 했고 이러한 일에 대해서 경어는 어려서부터 작년에 됐을 때 자신의 꽁맞으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집 사는 것을 열심히 배웠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걸리면 아버지한테 혼나고 떨어졌는데 그래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나중에 해월이하고 수월에게 이렇게 물려주죠. 그래서 경어집은 전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 경어는 꼼짝없이 순찰대로 끌려가게 되었다니 이것이 경어가 월정사를 떠난 뒤 우대산에 들었던 유람하고 세간의 정체를 드러낸 모습인데 훨씬 가을이죠. 그렇다고 경어가 이동한 경우는 남행이 아니고 북쪽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 금강산 유상가의 행로는 계속 남으로 내려가요. 저 아래로 내려가요. 나중에는 저 밑으로. 그 흔적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다. 다음에 이동 경로를 살펴보기란다. 제8편의 내용으로 단발령을 지나고 있는데 아까 단발령 지났죠? 단발령 지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아까 했잖아. 금화금성 얼른 지나 단발령에 올라서서 금강산을 바라보니 하상견지 만야롱고 경어의 금강산 출발한 어디서부터이고 어디가 어떤 에 대해서는 경어가 실제로 유상가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금강산 유상가를 참고로 본다면 단발령으로 시작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이지만 경서사는 단발령 한 적이 없어요. 이 금강전에 드는 이야기로 세속과 극락의 경쟁이 단발령이 있다.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니고 세속과 만약에 경어가 썼다면 세속과 극락의 경계겠죠. 그리고 단발령은 또 경어선사가 일본 놈들에 저항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은 게 아니라 머리를 안 깎고 다르죠. 마의 태자는 머리를 깎는데 경어는 머리를 길러요. 단발령에서 만약에 경어가 단발령을 썼다면 단발령에 대한 얘기는 금강산에 들어있는 두 가지다. 그중 하나는 외금강 쪽으로 해서 단발령을 통하는 길이 있고 이곳은 금강산 유람을 떠나는 초입길이요. 그러니까 단발령이라는 데가 문제가 있긴 있나 봐요. 거기는 금강산 들어가는 초입길. 그래서 금화금성 얼른 지나 단발령에 올라서 금강산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다음 제21편은
괴궁정을 찾아가고 있는 일정의정을 그래도 괴궁정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이 괴궁정도 아마 그 저기로 해놨을 거예요. 아마 주석으로. 괴궁정이든지 모르지만 태종대왕이 태조 이성계가 거기서 그 뭐를 걸어놓고 궁을 걸어놓고 궁자가 괴궁자구만. 걸꾀에다가 괴궁자니까 활 쏘면서 밥 먹었다 이런 얘기요. 에? 운안등미 구름이 안전하고 또 맛을 얻으니 맞니? 무슨 맛을 얻을까? 정방키로 박주산채. 우리가 박주산채라는 거면 거칠게 만든 술과 산내에 있는 산나물 박주산채로 점심을 하고 괴궁정을 찾아가니 태조대왕 괴궁차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괴궁정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금 쓰고 있는데 박주산채로 점심을 때우면서 괴궁정을 찾아가니까 태조대왕이 이렇게 활을 했던 괴궁차라는 것을 봐서 이제는 태조 이성계의 활터로 보이고 있고, 또 다음 여정지로 또 12편은 성황신묘가 오면역에 남아있는 이곳을 지나서 유점사의 발사로 장현고사로 들어가고 있으니 장안사가 가까이 있다라고 보인다 이런 얘기죠. 유점사 지나서 장안사. 그래서 또 여기 뭐가 있냐면은 운안 이건 했죠. 이거 성황신조 아까 했죠. 신묘 여기에 묘당이 있나 보죠. 성황신묘 그죠? 아까 묘당이 있다고 했어요. 성황신묘 엄연하다. 엄연히 살아있다 이런 말이야. 룩수 옛일 하소한 듯 푸른 물이 옛일인데 하소한 듯 하소연하는 듯 이런 얘기겠죠. 하소연하는 듯. 그러니까 가서 찾아가 보니까 성황신묘를 찾아갔더니 엄연이 있고 거기에 녹수가 흘러가는데 옛일을 하소연하는 듯 읊어대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탑거리. 탑이 엄청 큰가 보죠. 탑거리에 들어가니 장연고사 옛날의 이름 장연고사가 남아있더라 이럽니다. 다음 제14편은 부도정을 지나가서 이제 장안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하던 금전벽이 천재대. 지난번에 무슨 노래 봤지? 천재 성불사 불렀구나. 장안사 성불사 마하연 유점사 다 거기 다 있죠. 장안사로 들어가고 있으니 아직 금강산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만 보면 승려로서 충분히 장안사를 방문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여정의 진행 방향이 남쪽을 향해서 아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장안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꺾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장안사는 가지 않았다. 천리대를 잠깐 보고 헐성루에 올라가니 경호선사가 헐성루로 가긴 갔는데 천일대를 잠깐 보고 헐성루에 올라가니 금강 전체 대관이라고 장관이라고 하죠. 금강산의 전체의 장관이라고 하는 거라. 갱상 1층 하여 보세. 그러니까 이제 천일대를 잠깐 보고 헐성루에 올라가니까 금강 전체 제일 장관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다시 또 한 층을 더 올라가 봤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헐성루보다 더 높은 한 층을 더 올라갔다 이런 얘기고, 다음 제59편도 우전왕의 공부론과 조화옹의, 여기서 우전왕의 이 공장이라는 것은 장인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장인. 우전왕의 장인인가 조화옹의 수교인가. 교는 공교로 올 교자니까 아주 신의 그 손처럼 잘 만들어 놨더라 이 말이야. 장인장 공교로울 교. 금강산의 절경을 칭찬하고 있으며 장인이 만드는 듯 우전왕이라는 공장 장인이 만드는 것인가, 조화옹이라고 조신칠 교모란 조화를 부리고 있는 수공인가 손으로 만든 것인가, 금강산의 절경이 무지무지 좋더라라는 것을 이렇게 그냥 뻥뻥 쳐서 하고 있어요. 16폭포에 떨어지는 만폭동이죠. 만폭동에 도착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헐성루도 가긴 갔군요. 그러니까 이게 경호선사 시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때도 말했지만 금강산 명구 2편, 그 다음에 제헐성루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헐성루를 유람해서 쓴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천부당 만부당이죠.
그래 놓고 그래. 장안사 가까이 있고 그 다음 59는 어디 갔어? 인면부지 하처가요 13 이거 했지? 인면부지 하처거가 야중석타뿐이로다.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나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고 그 들판에 석타뿐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부도정을 지나가서 장안사로 들어가네요. 다음 제 44편은 천리대를 잠깐 보고 헐성리에 올라가니 금강저태 대간이라고 칭찬하고 있는데 경화는 이거 헐성리에 올라가서 제 헐성로 2편을 남기고 있죠. 또한 금강산병구 2편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이 4편의 경학신약신에서 금강산 유산구가 유작이 진작으로 둔갑되는 가능성을 여기서 잡고 있어요. 금강산병구 2개, 헐성로 2개. 그래서 여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기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죠. 천리대를 잠깐 보고 헐성리에 올라가니 지금 금방 했죠. 칭찬하고 있고 만폭동에 있고 그 다음에 장안사로 들어가더라. 아까 우진왕이라고 했죠. 우진왕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 장인이었단 말이야. 우진웅의 공장인가 조화옹의 수공인가 16점종 떨어질 죄 16폭포가 점점에서 떨어질 종일 때 만폭봉에 들어가니 만폭봉에 도착하니 다음 제 75편은 묘길상이다. 묘길상 마하연 그 다음에 장안사 성불사 유점사 원폭동 뭐 다 거의 금강산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는데 금강산 제1의 감로소는 영주 오객이라고 말하고 연봉 석벽이 어관을 깬 듯이 이어져 있는 풍광이 아름다운 묘길상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쓰고 있죠. 묘길상 금강 제1 감로소는 금강 제1 감로소는 영주 옥액이 아닌가? 영주 옥액 연봉석벽 어관하여 연봉석벽 관한 게 꿰뚫 거 아니니까 뭐 낚시질 한다는 얘기죠. 묘길상을 찾아가니 연달아 있는 석벽이 쭉 있는데 그거를 어관하여 고기를 꿰고 그 다음에 묘길상을 찾아가니 다음 제 155편은 물치장터를 빠르게 지나쳐서 낙산사로 들어가니 이게 지금 155편은 또 낙산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낙산사는 한참 밑에요. 보타라까 오봉상의 보타라까산이라고 그러죠. 보타라까 오봉상의 초일출이 장관이라고 감탄하고 있는 표현으로 봐 낙산사의 일출을 구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얘기죠. 낙산사에 가서 일출 봤어요? 이 부분 역시 풍광이 아름다운 묘길상에서 들여다본 낙산사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 방향이 남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유작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방향으로 따지는 거예요. 방향. 그 다음에 이제 155수. 155수는 물치장터 얼른 지나 낙산사로 들어가니 보타라까 오봉산의 조일출이 장관이요. 물치장터 볼까? 이게 다 바빠 죽겠는데 씨. 이것들 똑같이 나와. 이것들이 미쳤나 봐. 얼른 없애야지. 아직도
이 경어선사글로 나오는 이렇게 원이지. 이것도 다시 또 경어선사글로 나와요. 그래서 다음 160편. 삼척군에 내려가서 죽서로를 올라가고 있다. 물은 비록 깊지 않으나 그 물이 몹시 맑고 깨끗하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경수 무풍 금물결 속에 바람 한 점 없으나 그 스스로가 물결을 일으키니 삼척군에 내려가서 죽서로를 올라가고 있는 여정을 담담히 그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60편이 또 160편이 나오겠네요. 160편 나온다. 아까 했죠? 수불침이 수불침이 징청하니 아까 앞에서 해석으로 다 해줬었어요. 여기에 물은 비록 깊지 않으나 그 물이 몹시 깨끗하고 맑다라고 했죠. 맑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경수무풍 금물결 속에 바람 한 점 없으나 그 스스로가 물결을 일으키니 삼척군에 내려가서 죽서로를 올라가고 있는 여정을 담담히 그리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다음은 죽서로예요. 죽서로. 죽서로는 지금도 있죠. 죽서로. 죽서로 이야기 또 나오겠지. 여기 수불침이 징청하니 경수무풍 야자파라 그 다음에 삼척군에 내려가서 죽서로 올라가니 여기까지가 160편 이야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164편이 또 나와요. 다음 164편은 평해군에 내려가서 월송정을 바라보고 있더라. 이하 제 165편 이후로는 공식적인 지명은 보이지 않고 주로 자신의 금강산을 유장한 감회와 포부를 적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 여정으로 제 164편에 보이는 월송정은 지금도 있어요. 죽서로도 지금도 있어요. 관동 팔경의 하나로 경북 울직군 평해읍에서 북쪽으로 약 4km 떨어진 지점에 있었던 정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작자는 강원도 고성군에서 경상북도 평해까지 남쪽으로 방향을 잡아 아래로 유람을 한 것으로 보이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경어선사랑 정반대길로 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또 이 164편을 한번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단천육일 삼킬탄자죠. 단천육일 장안광경 하늘 그러니까 뭐죠 이게 일몰이겠지만 뭐 이거 그죠? 일몰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삼킬듯이 저기 해가 물속에 퐁동 빠져서 삼킬 듯한 장안광경 그 다음에 장부의기 만천이라 장부의기가 하늘에 가득 차더라. 평해군에 내려가서 월송정을 바라보니 라고 써있는 게 164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평해군에 내려와서 월송정까지 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는 걸 보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행로를 추적해 본 결과 이들은 금강산을 거쳐 동해안을 따라 남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의 금강산 주상기 이동 경로를 간추려 대충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자세히 썼겠죠. 얼마나 자세히도 썼구나. 아이고 이거 너무나 통과하기가 원. 단발령 했죠. 단발령을 정점으로 내려간다니까요. 괴궁정 아까 괴궁정에서 뭐 했죠? 태조 이성계가 활을 이렇게 걸어놓고 쐈다 그랬잖아요. 괴궁정 장연고사 아까 옛설이라고 했죠. 그 다음 부도정 장안사들이 와서 만군대를 바라봤죠. 이 만군대 누구요? 마이태자 상수문 표훈사 정량사 이 전체를 다 보면 돼 있어요. 표훈사 정량사 헐성루 만폭동 삼상국 묘길상 산영루 향로봉 묘길상 두 번 썼냐? 비로봉 쌍폭포 삭소대 신금강 동석동 신계사 집선봉 구룡현 온정령 해금강 종석정 삼일포 현종암 화진포 건봉사 청간정 광포진청 낙산사 홍련암 의상대 동해묘 강릉 경포대 삼척군 죽서로 망향전 평해군 월송전 이렇게 이 내용이 써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절대 경어 작품이 아니라는 그냥
1000% 증거가 나타났어. 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적자가 다시 아까 명춘을 기약하면서 한양성으로 돌아왔다 그랬죠. 아까 다시 한양으로 되돌아오고 있음 이상가에서 보이겠다. 따라서 경화가 이동안 경로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어났던 점에서 앞으로는 절대로 금강산 유상가를 경화선사가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선화자들이 경화선사를 흠모하는 우리의 선화자들이 절대적으로 막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관계는 틀림없는 이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이거 좋아. 나가는 말이라면 내가 좋아하지. 나가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화의 유상과 금강산 유상가에 대한 설과 사실관계는 금강산 유상가의 위작에 대한 근거를 내용에 있어서는 금강산 유상가의 저작 시기에 따른 위작의 오류에 대한 분석과 접근으로 경화의 위작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고 둘째는 금강산 유상가의 내용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아니더라는 얘기죠. 금강산 유상에 대한 자세한 분석으로 경화의 행적과 다른 점을 찾아보는 방향으로 접근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금강산 유상가의 중국 지명과 혼동의 연이작 부분을 중국의 지명과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경화의 이동 용에 따른 금강산 유상가 이동 행로에 대한 오류가 북으로가 아닌 남행으로 시를 살펴보고 있어서 이 금강산 유정에 대한 경화 작품의 진위를 밝히는 과정을 통하여 이상 네 가지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았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특히 금강산 유상가의 내용에 있어서의 오류를 찾아보면 이 유상가는 총 175편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유상가 중 총 175편 내내 그 내용에 있어서 수많은 오류가 발견되고 있어서 논자는 그 내용 부분에 있어서 유작을 이루는 다음에 세 부분으로만 축소시켰더라. 아까 사명 유정이랬죠. 사명대사, 강론과 표절, 조선 선비의 작품, 경화의 행적과 불일치, 금강산 유정가의 진위 여부를 접근의 노력을 기울여 보았다라고 아까 밝힌 바 있어요. 이러한 사태는 1982년 수독사본 경허법업 편집 과정에서 금강산 유상가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경허시 있던 특별한 의심을 수록했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냥 검증도 안 하고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다시 작은 불씨가 되어 1995년에 이 금강산 유정가가 한국 불교전서 권시비에 수록되어 이것도 그냥 그 기록으로 남기는 불교전서에 실어버렸다니 경허를 연구하는 화학들에게는 한국불교전서의 신뢰도를 따지면서 신뢰도와 지명도를 크게 떨어뜨릴 우려마저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그 문제를 야기시킬 다니면서 진위 여부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어요. 중요하죠. 말이 돼야 말이 안 되는.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은 화학으로서 하루빨리 경허의 진작이 아닌 이 금강산 유상가가 유작임을 밝히고 경허의 진품을 발효할 권리를 사무대장에 바로 보이는 일이 경허의 진가를 바로 찾아주는 질서가 되는 길이고 이것은 결국은 경허의 이상을 바로 세우는 최선의 기록이고 최상의 결과라고 사여지기 때문에 제가 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나가는 말 아시겠죠? 더 이상은 말하면 가만 안 둬. 된거문화 일지 하남 최승범 아까 최승범 나왔죠? 최광현 김태읍 경허 임기중 앱스트랙트 키워드 그럼 13으로 넘어가네. 이거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